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지지도 그리고 이 정당 지지도 그리고 윤석열 지지도 지지율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대선에 대한 이제 대상자들 지지율 이런 것이 굉장한 그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를 크게 가져다 주고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표가 참 와 닿는 것이 많은데요.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자꾸 올리는데 계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이 김문수의 신드롬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이것이 확고하여졌다는 점. 이제는 뭐 숨길래 숨길 수도 없고 미워할래 미워할 수도 없는 좌파에서는 어떤 그런 매체에서 뒤로 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정확한 상황에 확실히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그 언론들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석하는 것이 이제 나와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김문수의 이제 대통령이 알려드렸는데 김문수 여권 대선 주자 1위 아스팔트 없고 홍준표의 더블 코스 더블 스코어. 자, 이런 것이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이제 놀래가지고 1월 16일 어제자 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바람일까 대세일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 1위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이 신드롬이 왜일까? 이것을 중앙일보에서는요. 아스팔트 없고 홍준표의 더블 스코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스팔트를 업었다. 예, 극우 보수 그런 말을 이제 안 쓰네요. 예, 이게 이제 거구라는 말이 앞으로는 이제 자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예, 더블 스코어래요. 홍준표. 실제로는 이 더블 스코어가 완전히 아니고요. 조금 차이 나는데 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더블 스코어 13%로 차기 대선 이제 2위 즉 이 보수 측에서는 1위고 그리고 거기하고 28%에다가 13% 이재명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속도로라면은 이재명을 훨씬 능가해 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계일보에서도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MBS 같은 경우도 이제 나와 있는데 1위 아스팔트 예. 그 다음에 여기는요. 김문수 더블 스코어라는 말이 있는데 어째서 더블 스코어냐? 예, 이게 이제 여론조사 MBS 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곳인데요. MBS에서는요 여러 기관들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재명이가 28%에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 김문수가 13%로 나왔습니다. 13%. 자, 이게 13% 나왔는데 이거를 홍준표와 비교를 해볼 때 이 3위하고는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렸다. 예, 많이 났다. 예, 앞전에 이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요 이것을 14일 라디오 나와가지고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요 말하기를 김문수라고 주관식에서 질문해서 김문수라고 답한 분이 8%였는데요. 객관식으로 물었더라면은 두 자리 넘겨나.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누구를 써라 하면은 8%였는데요. 김문수가 객관식으로 이름을 갖다 대놓고 네 사람을 했더라면은 엄청나게 더 나올 뻔했다는 겁니다. 13, 8%가 나왔던데 이렇게 여기에 김 장관 지지율이 국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지지율이 20%고 홍 시장은 14%다. 뭐 한 대표는 14. 자, 어쨌든 이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왜 그러느냐? 강성 지집 결집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참 신뢰감이 간다. 예, 이 홍준표의 발언 오늘 내가 미국에 이제 무슨 초청을 대통령 트럼프 받은 것은 내가 시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선 주자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야, 이런 교만한 이야기하고요. 이 다릅니다. 김 장관은 나는 16위 서열 16인데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정치가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목말라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거하고 홍준표는 저는 처음에 굉장히 홍준표를 이 한동훈을 내리치는 데에 상당한 효과를 봐가지고 많이 갈 거다. 그래서 적중을 해가지고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김문수와 비교하면은요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인품과 인격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언젠가는 대들은 적이 있었지요. 예, 대통령을 대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홍준표는. 자, 그런 점에서 김문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자, 여기는 이제 김문수 신드롬, 왜 자꾸 범보수 여론조사 1등 하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N뉴스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라는 것을 보면, 뭐 한마디 보면 김 장관이 두각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에 40%대 올라섰을 때에 그때 코프라 평판연구소에서 지난 3, 4일, 그러니까 불과 이제 12, 3일 전에 그때 공포했을 때의 여론조사에서 시작해가지고 하위권에, 그리고 아예 조사에도 안 나왔습니다. 12, 3일 전만 해도요. 김 장관은 이 조사에서 11%를 8% 한번 얻고 11%를 딱 얻으면서 선두에 바짝 올라서 버렸습니다. 우뚝 올라서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홍 시장을 앞장서 버린 거죠. 예. 이제 이 한동훈과 홍 시장과 그리고 오 시장을 앞장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흐름도 대통령의 흐름처럼 이거를 어길 수 없이 계속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15%까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홍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김문수 지지율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계속적으로 이 흐름을 다시금 김문수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김문수야말로 보수 적자 중의 적자다. 이 한남동에 모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아스팔트에서는 뭐 인기가 엄청납니다. 거구 보수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있어야 지금 이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일반 보수 측에 뭐 영남이나 충천이나 이런 데도요. 대통령과 더불어 같이 김문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자, 대항마를 생각하는 거죠. 김문수가 올라왔다길래 어떤 사람 이제 반대측에는요. 이제 탄핵 반대측에 집회에 참석한 그런 민노총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조작도 가지가지 김문수가 올라왔다길래 기가 차서 보지도 않았다. 예, 이렇게 맞서야 됩니다. 맞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찬성해 주면은 절대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진짜 친윤은 이렇게 진짜 친윤은 김문수다. 한 차례도 윤 대통령과 멀어진 적이 없는 점을 꼽는 분위기. 예. 탄핵 소추안 통과될 때까지 대선 후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탄핵 소추 통과하고 윤 대통령을 아직까지 한 번도 멀어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 배신을 하지를 않고요. 함께 가야 되지요. 한동훈과 완전히 다르다. 예.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허리를 한덕수는 3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국무위원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절을 몇 번이나 했어요. 예, 이렇게 했을 때 꼿꼿 장수처럼 장관으로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자, 여기에서 엄청난, 저도 여러 번 보도를 했지만은 여러 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인기가 다시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자, 이래 김 장관은 대권과는 거리를 자신은 두고 있지만은 나는 노동부 장관인데 서열 16입니다.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데 언급되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르다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고용 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선 후보로 오르내린 것이 안타깝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이 원격으로 볼 때 그리고 강단이 대단하고 여러 가지 뭐 그의 그 경력과 그의 또 첨념도 그의 또 어떤 그 전향했던 확실한 반공주의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싸울 줄 아는 이런 모든 것들 앞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이렇게 호감도에는요 오 시장이 28%고 이재명이 37%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오 시장을 젖히고 이제 저는 김문수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호감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자, 이거 한국갤럽과 MBS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N뉴스에서 신드롬이 왜일까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